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부분 학력평가 모의고사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2020년 7월 고3 학력평가 문제고요. 다음은 용수철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에 관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보면 그림과 같이 유리판 위에 놓인 나무 도막에 용수철을 연결하고 용수철의 한쪽 끝을 벽에 고정시킨다. 나무 도막을 평형점 O에서 점 P까지 당겨 용수철을 늘어나게 한다. 나무 도막을 가만히 놓은 후 나무 도막이 여러 번 진동하여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 T를 측정한다. 가에서 유리판만 사포로 바꾼 후 나와 다를 반복한다. 이렇게 해서 실험 결과가 바닥면이 유리판일 때는 완전히 멈출 때까지 5초가 걸렸고 사포인 경우에는 2초가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네요. 기억 보면 다에서 나무 도막이 진동하는 동안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한다 했는데 요 다 과정을 보면 나무 도막을 가만히 놓은 후 여러 번 진동하여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멈추게 되고요. 멈추게 된다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든 거고요. 그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일부가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나무 도막을 놓는 순간부터 나무 도막이 멈출 때까지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는 유리판 위에서가 사포 위에서보다 크다 했는데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비교해 보면 유리판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 뜻은 유리판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이 더 작고요. 따라서 속력도 더 천천히 느려지고 완전히 멈출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속력 자체도 천천히 느려지고 또 더 오랜 시간 동안 진동을 했기 때문에 총 이동한 거리는 유리판에서가 사포에서보다 더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디귿 보면 다에서 나무 도막이 P에서 O까지 이동하는 동안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P에서 O로 가는 동안 보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고요. x는 용수철의 변형된 길인데 P에서 O로 가는 동안 변형된 길이가 줄어들고 있죠. O는 평형점이니까 O에서는 아예 늘어난 길이가 없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됩니다. 따라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31번 문제는 우리 학습지 25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해당 부분의 풀이 영상을 그 댓글로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20년 7월 고3 학력평가 6번 문제고요. 그림 가와 나는 빗면에서 물체 A를 각각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 4h인 지점에 가만히 놓았을 때 A가 빗면을 따라 내려와 수평면에서 정지한 물체 B와 충돌한 후 A와 B가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서 충돌 후 AB의 속력은 각각 V, 2V이고요. 그 다음에 AB의 질량은 각각 2mm이다. 가에서 충돌 후 B의 운동 에너지를 E라고 할 때 나에서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A로부터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여기는 이제 충돌 과정이 있으니까 충돌 과정에서는 충돌 전후에 운동량의 총합이 보존된다는 식을 써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그 충돌 후에 가와 나에서 B의 속도를 각각 V1, V2라고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충돌 전 A의 속력도 여기서 안 나와 있는데 충돌 전 A의 속력은 그 A가 빗면을 따고 내려오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쓸 때 일반적으로 이제 높이가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h만큼 내려와서 바닥에 도달했을 때 속력은
루트 2GH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질량 M인 물체가 높이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아졌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어서 H만큼 높이가 변해서 낙하하면 바닥에 도달했을 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없고 운동 에너지만 있게 되죠. 이 식을 정리하면 V는 루트 2GH가 됩니다. 질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높이하고만 관계가 있죠. 오로지 이 속력은 높이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이 좀 공식처럼 좀 기억을 해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에서 이 식을 이제 쓰는 과정을 좀 생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하나의 공식처럼 기억을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질량이 2m인 물체 A가 요 바닥에 도달했을 때의 속력은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서 푸는 게 맞지만 그냥 바로 요 공식을 안다라고 가정하고요, 루트 2GH로 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에서 A가 바닥에 도달했을 때 속력은 루트 2GH니까 2G 곱하기 이 경우에는 4H 높이에서 낙하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이제 가와 나에서 그 충돌 전 속도와 충돌 후 속도를 전부 다 일단 그 문자로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그 나에서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A로부터 B가 받은 충격량이거든요. 따라서 이 B가 받은 충격량은 결과적으로 B의 경우에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속력이 V2가 되었기 때문에 운동량이 0에서 mv2로 바뀌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mv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mv2고요. 이 v2를 질량 n과 그리고 충돌 후 B의 운동 에너지 1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보면 충돌 후 B의 운동 에너지를 1라고 되었는데 이건 가에서입니다. 가에서 충돌 후 B의 속력은 V1이죠. 따라서 요를 이제 관계식으로 적어보면 E는 2분의 1의 M의 V1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 M하고 2로 나타내려면 V2하고 V1 사이의 관계를 구해야지 최종적으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따라서 이 문제 상황에 맞게 그 가하고 그리고 나 과정에서 각각 운동량 보존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이제 운동량이 보존이 되죠. 바닥이 마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충돌 전 A의 운동량이 질량이 2m이고 속도가 루트 2GH였습니다. 따라서 2m 루트 2GH가 되겠고요. 충돌 전에 B는 운동량이 없었죠.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2mV가 되겠고요.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mV1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도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써보면요,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질량이 2m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루트 2g에 4h 이렇게 되겠고요. B는 멈춰 있었죠. 충돌 후 A는 속도가 2v가 되었고요.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B의 질량 m에 속도 v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 식을 잘 보면 우연치 않게도 기역과 니은식을 비교해 보면 기역식을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니은을 빼보면요, 요 항과 요 항이 날라갑니다. 보면 요것도 요거의 2배고요. 요 항도 요거의 2배죠. 따라서 좌변은 0이 되고요. 우변은 2mv1 빼기 mv2가 되어서 v2가 2v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mv2인데요. 이거는 결국에 m 곱하기 2v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요 V1은 요 식에 대해서 여기서 정리해서 여기다 넣어보면요, 요 V1은 루트 2E 나누기 m이죠. 따라서 요 식에다가 넣으면 2m 곱하기 루트 2E 나누기 m을 넣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 루트 2m이가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것도요, 문제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충돌 과정이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썼어야 됐고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좀 이건 특수한 경우죠. 이 두 항이 한꺼번에 날아가서 한 번에 V1과 V2 사이 관계를 구할 수 있어서 요 답을 구할 수 있었고요. 이때 V1과 관련된 것과 V2와 관련된 건 문제 조건으로 V1과 관련된 게 문제 조건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요 V1하고 V2 사이 관계를 구한 다음에 V1을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로 바꾸어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5페이지는 끝이 났고요. 넘어가서 요 33번 문제도 우리가 학습지에서 다루었던 문제네요. 여기 프린트 26쪽에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 해당 풀이 부분을 링크로 댓글에다가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고3 학력평가 문제고요. 19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가 빗면을 따라 운동하여 점 PQ를 지나 최고점 R에 도달한다.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감소하고, 그 말은 이제 마찰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에는 일정하다. 마찰이 없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물체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의 2배이다. 이거는 그림에다가 바로 표시하도록 할게요. 물체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의 2배니까 Q에서의 속력을 V, P에서의 속력을 2V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제가 조건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P와 Q의 높이 차는 H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체가 그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3배이다 했는데, 요 문제 조건도 제가 요 밑에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이죠. 이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여기다 그냥 바로 적을까요? 얘는 지금 속도가 2V에서 V로 바뀌었죠. 따라서 2분의 1의 질량 M에 2V의 제곱 빼기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 요게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mgH인데요. 요거의 3배라는 게 요 문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 보면은 이때 Q에서의 속력, 우리가 V라고 둔 요 값이죠. 요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 식을 바로 풀어보면, 문제 조건 요 식을 바로 풀어보면 V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요 식에서 이제 요거를 다시 정리해보면 2분의 1 mv의 제곱에 4 빼기 1이죠. 요게 이제 3mgh라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요 4 빼기라고 3이 날라가죠. 날라가고 v는 m도 날라가고요. v는 루트 2gh가 되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면 Q하고 R 사이의 높이 차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Q하고 R 사이의 높이 차이는 뭐 대문자 H로 표현하고 한번 식을 써볼까요? 그럼 이 경우는 이제 Q하고 R 사이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데, 이때 이 경우에는 이제 요 Q점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밖에 없죠.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니까. 그 다음 R에서는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고 포텐셜 에너지만 mgh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 V는 루트 2GH라는 걸 구해놨죠.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V는 루트 2GH를 집어넣으면 요 식이 mgh가 되죠. mgh가 되니까 따라서 라지 h는 h하고 같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보면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을 물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그냥 계산해 보면 됩니다. P점에서 역학적 에너지와 Q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해 보면요. 이때는 요 P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P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있죠. 속력이 2V니까 2분의 1에 2M의 EM이 아니죠. 얘는 질량 M이죠. M 곱하기 2V의 제곱 요것만 있고요. Q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있고 포텐셜 에너지는 얘가 H만큼 올라갔으니까 mgh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감소량을 mgh 꼴로 물어봤기 때문에 요 V를 없애주면 되겠네요. V를. 그럼 얘는 2mv 제곱인데요. 요거는 v 제곱 대신에 루트 2gh를 v 대신에 루트 2gh를 집어넣으면 얘는 4mgh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요 v 대신에 역시 요 루트 2gh를 집어넣고 계산해 보면 얘는 색깔이 이름 mgh 더하기 mgh가 돼서 2mgh가 되네요. 따라서 P점에서 Q점으로 가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가 4mgh였다가 2mgh가 되니까 이 차이가 2mgh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식을 이용해 세우고요. 그랬더니 기억이 해결됐고, 그 다음에 Q하고 R 사이의 높이 차이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이용했고요. 그 과정에서 또 문제 조건에서 나온 결과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운동한다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그냥 그 식을 그대로 역학적 에너지를 써놓고 그 차이를 구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한 이제 문제였습니다. 페이지도 끝났네요. 3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고3 학력평가 19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물체 A, B, C를 실로 연결한 후 질량이 M인 A를 손으로 잡아 A와 C가 같은 높이에서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 사이에 연결된 실은 P이고 B와 C 사이의 거리는 2H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A를 가만히 놓은 후 A와 B의 높이가 같아진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나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C가 A의 3배이고, 자, 이거 잠깐 볼까요? 가에서 나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C가 A의 3배이고 되어 있는데, 지금 A, B, C는 하나로 묶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매 순간 속력이 같습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는 속력의 변화량은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 질량하고 관계가 있고요. 이때 C가 A의 3배라는 것은 C의 질량이 A의 질량이 3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속력의 변화일 때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C가 A의 3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제가 끈 조건으로부터 C의 질량이 A의 질량의 3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와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조건도 제가 요 밑에다가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C 역학적 에너지 변화의 크기는 같다라는 게 있는데요. 요걸로 요 밑에다가 한번 공간이 부족하니까 요 밑에다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에 원래 높이가 2h 차이였는데 높이가 같아졌다라는 것은 A가 H만큼 올라오고 B가 H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높이가 같아지겠죠. 따라서 H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요, H만큼 올라갔고 질량이 M이니까 mgH가 됩니다. 그 다음에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요, 일단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쓰도록 할게요. 일단 C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는 줄어들었습니다. H만큼 내려갔죠. 질량이 3m이고요.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량이 마이너스 3mgH가 되겠고요. 운동 에너지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증가했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때 나에서 ABC의 속도를 V라고 두고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도 바로 그 속력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V라고 두면은 2분의 1에 질량이 3m이죠. 3m의 V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절대값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증가해서 플러스면은 요거 부호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요. 지금 이 경우를 보면 C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C에는 중력도 작용하지만 장력도 작용하고요. 이 장력이 중력 이외의 힘인데 요 힘의 방향이 C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어서 요 장력이 음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요 값은 감소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고요. 따라서 요거를 기호 밖으로 빼낼 때는 이제 부호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mgh 빼기 2분의 3 mv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 이제 v와 h 사이의 관계식을 알 수가 있겠네요. 2분의 3 mv의 제곱은 mgh의 3 빼기 1이 되죠. 따라서 v는 루트 3분의 4 GH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네요. V는 루트 2GH가 아니라 루트 3분의 4 GH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보면 B의 질량을 물어봤는데요. B의 질량은 모르니까 MB라고 두고요. B의 질량을 MB라고 두고, 지금 요거와 관련된 거는요, 결국에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아직 쓰지 않았죠. 요 식을 써보면 우리가 요 V하고 H 사이의 관계 구했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도 H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요 질량 M과 MB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처럼 제가 요령을 좀 알려주면요, 어떤 거는 올라가고 어떤 거는 내려가고 이런 경우에는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의 요 꼴을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0은 델타 U 더하기 델타 K. 이거는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 일정하다 이런 식을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도르래가 있으면서 어떤 물체는 올라가고 어떤 물체는 내려가는 경우에는 기준점을 잡고 푸는 게 좀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이 0이다 이런 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보면 A는 증가하죠. mgH만큼. B는 감소하고요. mbgH만큼. C는 3mgH만큼 감소합니다.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써보면 A는 mgH만큼 증가하고 B는 mbgH만큼 감소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쓴 겁니다. C도 감소하니까 마이너스고요. 질량 3m, 높이 h만큼 내려왔죠. 요게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의 포텐셜 에너지의 총 변화량이 되겠고요.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정지 상태였으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가 곧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2분의 1에
A의 질량 m, C의 질량 3m이니까 합쳐서 4m, 그리고 B의 질량 mB의 V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V가 루트 3분의 4GH니까 V 제곱 대신에 3분의 4GH를 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식이 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쪽은 마이너스 EmGH 빼기 MBGH가 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2분의 1에 4m 플러스 MB의 V제곱 대신에 3분의 4GH 요게 남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 보면 결국에 MGH 꼴이 있고 MBGH 꼴이 있으니까 각각의 문자로 이렇게 묶어보면 MGH하고 관련된 거는 여기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요 곱하면 2고 3분의 8이 남죠. 따라서 이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MBGH도 묶어보겠습니다. MBGH하고 관련된 항은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하면은 6분의 4, 3분의 2가 있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MGH에는 6이니까 3분의 2가 남고요. 그 다음에 MBGH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남겠네요. 그럼 요거 정리하면은 이제 3분의 2m이 3분의 1 MB가 되겠고요. 따라서 B의 질량은 2m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도요. 이런 식으로 그 계산 과정을 머릿속으로 암산하지 말고 손으로 적는 것이 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다시 검산할 때도 눈으로 쑥 이렇게 보면서 검산을 할 수 있으니까 실수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맞고요. 디귿 보면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네요.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그거를 T라고 두겠습니다. 근데 그 힘은 P가 A를 당기는 힘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를 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힘을 구해야 되니까 MA 꼴 F 운동방정식을 써야 되는데 B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을 쓰면 요 장력도 모르는데 그 힘까지 써야 됩니다. 따라서 그 운동방정식을 두 개 쓸 건데요. A, B, C를 묶어서 운동방정식 하나 쓰고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을 쓰고 두 식을 연립하면 요 장력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요거는 제가 요 그림도 좀 보면서 하게 요 윗공간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제2법칙을 써볼 건데요. 뉴턴의 제2법칙을 쓸 건데 전체에 대한 방정식 하나 쓰고요. 그럼 가속도를 보통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B의 질량은 2m이란 걸 구했죠. 그럼 전체 질량은 m 더하기 2m 더하기 3m이니까 6m이고요. 가속도는 지금 요 방향을 플러스로 둘 겁니다. A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힘은 이제 요 두 중력은 플러스 방향이니까 5mg가 되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mg가 되겠죠. 그래서 5mg 빼기 mg 이렇게 됩니다. A에 대한 방정식 쓰면 A의 질량 m에 가속도 A는 t 빼기 m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두 식 연립하면 전체 방정식에서 A가 6분의 4g니까 3분의 2g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요 A 대신에 3분의 2g를 집어넣으면 t는 mg에 3분의 2 더하기 1이 되죠. 그래서 3분의 5mg가 나옵니다. 따라서 디귿을 보면 틀렸네요. 3mg가 아니라 3분의 5mg입니다. 항상 운동방정식 관련한 문제는요.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식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식을 세우면 좀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이렇게 알아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B에 대한 운동방정식 대신에 A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세움으로 해서 요 장력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3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고3 학력평가 문제였고요. 2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실로 연결된 채 두 빗면에서 속력 V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던 물체 AB가 수평선 P를 동시에 지나는 순간 실이 끊어졌으며 이후 각각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수평선 Q를 동시에 지났다. AB의 질량은 각각 m, 5m이고 두 빗면의 기울기는 같습니다. 이 두 빗면의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중력 중에서 빗변 방향의 성분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고요. 질량이 지금 m 대 5m이니까 중력 중에서 빗변 방향 성분의 힘의 크기는 F 대 5F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가요, 끊어지기 전에는 AB가 등속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력의 빗변 방향 성분 말고 또 하나의 힘은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인데요. 이 마찰력까지 합쳐서 합력이 0이 돼야 되니까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4F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방향으로 5F 그리고 요 방향으로도 5F니까 합력이 0이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요, P에서 Q까지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하나의 조건이 위에 있는데 요 끊어진 이후에 요 P점에서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요 Q점을 동시에 도달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여기 총 이동한 거리가 같고요. 이걸 S라고 할까요? 그리고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에 걸린 시간이 똑같이 T초로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P에서 Q까지 B의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요, B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을 이렇게 두면은 요거에 이제 절대값이 되는데, 요것은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일을 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 했죠. 그럼 B에 작용한 힘 중에서 얘는 중력과 관련된 힘이고요. 요 힘이 이제 중력 이외의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방향으로 4F 작용해서 S만큼, S의 방향은 지금 요 방향이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4FS. 이제 요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FS는 우리가 임의로 준 값이고요. M하고 V로 나타내야 되니까 최대한 이제 문제 조건에서 요 관계들을 찾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 ma = f를 써야 되겠고요. 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제2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끊어진 이후에 a와 b에 대해서 제2법칙을 한번 써보면요, A, B 모두 가속도를 플러스로 잡기 위해서 A는 요 방향을 플러스, B는 요 방향을 플러스로 두고 역학 제2법칙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는 ma = F가 되겠고요. B는 질량이 5m이죠. 그래서 5ma = 역시 그냥 F가 되겠네요. 5F 빼기 4F니까. 따라서 A와 B에 대해서 ma = F 써보면 MAA는 F 이렇게 되고 5MAB는 B의 질량 5m이죠. 5F 빼기 4F니까 역시 F가 됩니다. 따라서 A의 가속도와 실이 끊어진 이후에 B의 가속도의 B가 5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5대 1. 얘가 5고 얘가 1이어야지 우변이 같죠. 따라서 A의 가속도를 5A, B의 가속도를 A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조건이 똑같은 시간 동안 S만큼 가요. 그럼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쓰면 A 같은 경우에는 초기 속도가 이쪽을 플러스 잡으니까 마이너스 V고 가속도가 5A입니다. 따라서 A 같은 경우에는 V0T 플러스 2분의 1 A, 5A의 T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B는 S만큼 가는데 얘는 초기 속도가 V죠. 그래서 V0T가 이렇게 되고요. 2분의 1의 A의 T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개가 같다라는 식, 그러니까 요 식하고 요 식이 같다라는 식으로부터 가속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가속도는 t분의 v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s에 대해서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구한 가속도 t분의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또 s를 구할 수 있는데 s가 2분의 3 vt가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요 식인데요. 이때 그 F는 B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근데 B에 작용하는 힘을 표현하면은 MA로 표현하면 OM 곱하기 A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요 F 대신에 OMA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S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한 요 A 대신에 요 T분의 V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 S 대신에 2분의 3 VT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이제 5는 미리 곱할까요? 그럼 50 50이 아니죠. 미쳤네. 4, 5, 20이죠. 20m에 A 대신에 잠시만요. 20m에 A 대신에 T분의 V 넣고 S 대신에 2분의 3 VT를 집어넣으면 공교롭게도 이 T가 날아가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MV로 나타내집니다. 그러면 이가 마이너스 30 MV의 제곱이 되죠. 그거에 이제 그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이니까요. 마이너스 자체가 감소했다는 걸 의미하고 그 감소량은 그 크기이기 때문에 결국에 답은 요거에 이제 절대값이 되니까 절대값은 30 MV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어려운데요. 전체적인 흐름이 사실 그려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 문제 조건들을 보니까 이제 문제 조건에 따라서 구해야 되는 값을 식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을 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ma 걸 f를 쓴 거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거리를 같은 시간 동안 간단한 거를 쓴 다음에 이제 요 식들을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로 바꿔가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쓰다 보면 이제 문제가 풀리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런 거는 뭐 주어진 문제 조건을 최대한 수식화해서 적어보는 연습을 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7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20년 6월 고3 모의평가 20번 문제고요. 그림 가와 같이 동일한 용수철 AB가 직선상에서 X만큼 떨어져 있다. 그림 나는 가의 A를 D만큼 압축시키고 질량 M인 물체를 올려놓았더니 물체가 힘의 평형을 이루며 정지해 있는 모습을, 그리고 다는 나의 A를 2D만큼 더 압축시켰다가 가만히 놓는 순간 모습을, 라는 다의 물체가 A와 분리된 후 B를 압축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B가 2분의 D만큼 압축되었을 때 물체의 속력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요, 지금 특징적인 부분을 좀 표시해보면 지금 이 순간에 힘의 평형인 순간이고요. 힘의 평형인 순간이기 때문에 힘의 평형식을 써보면 아래쪽으로 mg라는 중력이 작용하고 위쪽으로 보면 얘가 원래 길이에 비해서 d만큼 압축이 되었죠.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의 힘이 kd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다 가정에서 라 가정을 가는 동안에는 그 중력하고 탄성력 위에 다른 힘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우선 기억 보면 용수철 상수를 물어봤는데요. 이 용수철 상수는 바로 이 조건으로부터 구해지겠네요. KD가 mg니까요. 이 K는 D분의 m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문제 조건으로부터 바로 구할 수가 있었고요.
니은 보면 x는 8분의 7d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x는 이제 요 사이의 거리인데요. 그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에서 라로 바뀌는 과정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산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요 밑에다가 따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니은은 다에서 라로 바뀌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거고요. 일단 다에서 역학적 에너지는요, 기준점을 잡아야 되겠네요. 기준점은 항상 가장 낮은 지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 높이가 0인 지점인 거죠. 그럼 다에서는 멈춰 있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도 없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없죠. 근데 이제 변형된 길이가 얘가 원래 길이니까요. 총 3D만큼 변형되어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죠. 따라서 다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K의 3D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요. 일단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원래 길이에 비해서 2분의 T만큼 압축되었으니까 2분의 1K의 2분의 1T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역시 없죠. 멈춰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mg에 얘가 거리가 보니까요. 여기서부터 높이니까요. 2d에다가 d에다가 x만큼 올라가 있죠. 따라서 얘는 2d 더하기 d 더하기 x 아니죠. 거기다가 2분의 1d만큼 더 압축됐죠. 그럼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여기에다가 2분의 1d도 더해야 되죠. 그래서 더하기 2분의 1d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계산하면 이제 d하고 x 사이 관계가 나오는데 한번 계산해 보죠. 우선 그 KD 제곱을 묶어 볼게요. KD 제곱을 묶어 보면 KD 제곱과 관련된 게 요거랑 요거죠. 그럼 얘는 2분의 9가 되고요. 이걸 좌변으로 를 넘기면 마이너스 8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mgd로 하나 또 묶어보면 mgd에 2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이 있죠. 그리고 mgx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k가 그 d분의 mg라는 걸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k 대신에 d분의 mg를 집어넣으면 얘도 잘 보면 그냥 mgd가 되죠. mgd가 됩니다. 따라서 mgd에 요 가로에 있는 값을 계산해 보면 8분의 35가 되죠. 요거는 mgd에 요거는 계산하면 2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7이 되고요. 더하기 mgx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가 또 같은 문자니까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mgd에 8분의 35 빼기 2분의 7이 mgx가 됩니다. 그럼 요 가로한 값 계산해 보면 8분의 248이니까 47 이게 8분의 28이 되죠. 그럼 이 35 빼기 28 하면은 7이 되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x는 8분의 7d가 됩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보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다. 이런 경우에 요 평형점을 지날 때 그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속력이 최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평형점일 때 중력하고 탄성력이 평형을 이루는데요. 그 평형점 이전에는요. 중력은 그대로인데 탄성력이 더 크죠. 변형된 길이가 크니까 중력보다 탄성력이 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속력이 증가합니다. 근데 요 이후로는요. 이제 또 얘가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건 아니죠. 이 순간에 얘 이후에는 이제 얘가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중력보다 더 작아지니까 중력이 더 커진 상황이 돼서 이 이후부터는 속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형점일 때가 항상
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상황에서 그 용수철의 탄성력과 중력이 평형이 되는 지점을 지날 때가 항상 그 물체의 속력이 가장 빠르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일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순간하고요, 요 순간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써보면 이제 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다 순간에, 그러니까 다 순간하고 다시 평형점을 지나가는 순간 사이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는 거죠. 그럼 다 순간에는 그때, 그리고 요 다 순간을 기준점으로 잡으니까요, 다 순간에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만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형점을 지날 때에는 보면은 늘어난 길이를 볼까요? 평형점을 지날 때는 요 순간이니까 압축된 길이죠. 변형된 길이가 d만큼입니다. 그래서 요 순간에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의 D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원래 위치에서부터 ED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를 높이 0으로 잡았으니까요, mg/ed가 됩니다. mg 곱하기 ed가 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그냥 K 뭐 최대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요 K 대신에 이제 그 D분의 mg를 집어넣는 거죠. 예, K 대신에 D분의 mg를 집어넣으면 얘는 이제 2분의 9죠. 2분의 9 mgd가 되고요. 얘는 맨 마지막에 넣을까요? 계산하고 요거는 이제 2분의 그 kd 제곱으로 묶으면 kd 제곱에 얘는 2분의 9 빼기 2분의 1 이렇게 남고, 오른쪽에는 그대로 남겨두면 2mgd 더하기 k 최대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k 대신에 이제 여기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mgd가 되죠. 뒤에 2분의 9 빼기 2분의 1 하면은 4가 됩니까? 여기에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요게 되니까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2mgd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아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거는 하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용수철이 있는 상황에서요, 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과정에서 항상 그 속력의 최대값이나 혹은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을 물어보면 그 순간은 바로 중력과 탄성력이 평형을 이루는 그 지점이 속력이 최대가 되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네, 38번 문제는 그 프린트 학습지 26쪽에서 풀이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 디귿 보기를 풀 때 제가 조금 수식을 좀 복잡하게 써서 좀 간단하게 수식을 잡아서 푸는 방식으로 다시 풀이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고3 모의평가 문제고요. 그림 가는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물체 B를 원래 길이가 L0인 용수철과 수평면 위에서 연결하여 잡고 있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B를 가만히 놓은 후 용수철의 길이가 L까지 늘어나 A의 속력이 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은 각각 M이고 용수철 상수는 K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요. 일단 기억을 보면 L 빼기 L0와 이제 K분의 EMG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면 풀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가에서 나로 바뀌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보존되는 범위는 요 A하고 B를 묶은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용수철까지 합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 가 상태하고 나 상태 중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는 것은 그 A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인 요 위치를 기준점으로 삼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 상태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나 상태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요. 일단 둘 다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없고요. 이 경우에는 용수철의 원래 길이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있겠습니다. 근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차이가 L 빼기 L0인데요. 그게 바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높이 차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가 상태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mg의 L 빼기 L0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A의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보는 겁니다. B는 어차피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같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쓰지 않은 거고요. 가 상태에서 총 역학적 에너지는 뭐 요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상태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얘는 기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없고요. 이 녀석은 이제 늘어난 길이가 L 빼기 L0죠. 따라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K의 L 빼기 L0의 제곱만큼 있게 되겠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요 K는 K에 대해서 정리한 게 아니죠. L 빼기 L0를 물어봤네요. L 빼기 L0는 K분의 2mg가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 보기는 일단 맞습니다. 다음 니은을 보면요. 용수철의 길이가 L일 때 A에 작용한 R자임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수철의 길이가 L일 때는 바로 요 나 순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요 나 순간에는 잠깐 멈춰 있긴 하지만 A가 이 순간을 지나고 나면 위로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력보다 장력이 더 커서 합력이 위쪽 방향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R자임이 0이다. 이거는 틀리게 되겠고요. D급 보기를 제가 조금 복잡하게 풀이를 해서 좀 더 간단하게 풀이를 다시 해줄까 합니다. 지금 B의 최대 속력을 물어봤는데요. B의 최대 속력이자 A가 최대 속력이 되는 지점은 결국에 이 순간으로부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A하고 B 전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인 상태가 속력이 최대인 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A하고 B를 하나로 묶어서 보면요.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얘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겠고요. 얘가 이제 좀 있으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탄성력은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처음에 올라가고 B가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는 탄성력이 중력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성력이 중력보다 더 커서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데요. 얘가 길이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변형된 길이가 줄어드니까 점점 탄성력이 약해지고요. 반면에 A에 작용하는 중력은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운동 방향으로 R자임이 있지만 그 R자임이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R자임이 0이 되는 순간 요 탄성력과 중력이 같아지는 순간이죠. 그 순간까지는 속력이 증가하고요. 그 이후가 되면 요 탄성력이 중력보다 작아지니까 얘가 오른쪽 방향, 위쪽 방향으로 운동하는데 그 반대 방향의 힘인 중력이 탄성력보다 더 커서 속력이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요 A하고 B를 묶었을 때 힘의 평형이 되는 지점을 지나는 순간이 바로 속력이 최대가 되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형된 길이를 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길이하고 뭐 이게 실제 길이하고 이렇게 두면은 원래 풀이는 그렇게 뒀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식을 세울 때 길이를 이제 빼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미지수로 잡는 그 길이를 변형된 길이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A, B의 가속도가 0인 순간 이 속력이 최대가 됩니다. 최대가 되고요.
이때 AB의 가속도가 0인 순간 늘어난 길이,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x라고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순간의 그 위치를 기준점을 잡을 겁니다. 이 기준점을 잡는다는 것은 높이를 이 지점을 0으로 잡겠다는 거죠. 높이를. 그렇게 하면 일단 늘어난 길이가 x고 지금 가속도가 0인 순간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그 탄성력은 kx가 되고요. 그 다음에 AB 전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운동 방향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A에 작용하는 중력 mg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늘어난 길이가 x인 순간에서부터 요게 원래 길이 또 이제 돌아가는 순간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보면 늘어난 길이가 x일 때는요 2분의 1 kx 제곱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를 기준점을 이제 높이를 0으로 새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는 대상은 A하고 B를 하나로 묶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를 쓸 때에는 AB 전체의 운동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요. 지금 이 경우에는 A의 질량 M, B의 질량 M이니까 둘 다 움직이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둘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M으로 두고 이때 속력을 V라고 두면 이거는 AB 전체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두면 늘어난 길이가 X일 때, 그러니까 힘의 평형점일 때 가속도가 0인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고요. 이것은 원래 길이로 돌아왔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습니다. 원래 길이로 돌아오면은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없어지고요. 원래 길이로 돌아왔을 때는 다시 지금 보면은 요 원래 길이인 상태에서 놓았기 때문에 얘가 다시 L만큼 늘어났 L까지 길이가 되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 다시 정지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도 0이고요. 그럼 이때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겠죠. 그럼 늘어난 길이가 x였고 다시 원래 길이로 돌아왔으니까 A는 x만큼 올라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A가 올라간 높이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좀 더 늘어난 길이를 x로 잡으면 좀 더 간단하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v인데요. x가 우리가 임의로 잡은 거죠. 따라서 요 식에서 요 x 대신에 k분의 mg를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x 대신에 k분의 mg를 여기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요거는 봅시다. 이 k분의 m제곱 g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mv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mgx는 역시 k분의 m제곱 g제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mv제곱을 놔둬놓고 나머지 우변으로 넘기면 k분의 m제곱 g제곱 똑같은 문자로 묶이죠. 1 빼기 2분의 1이 되니까 얘는 이 k분의 m제곱 g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m을 또 하나 날리면요, 또 최종적으로 최대 속력 v는 이 k분의 m 루트 씌운 거에 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속력은 루트 2k분의 m 곱하기 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요, 제가 원래 풀이를 한 거는요, 이때 늘어나는 길이를 x로 잡지 않고 이 순간에 용수철 길이 자체를 x로 잡아가지고 좀 식이 복잡했었어요. 그때 길이를 x로 잡아 놓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그 x에다가 원래 길이를 빼주는 식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좀 식이 복잡하고요. 이게 그냥 늘어난 길이 자체를 x로 잡는 게 좀 더 수식이 간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면 이제
항상 용수철이 연결되어 있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에서는요,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속력이 최대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탄성력이 kx고요. 그게 이제 이쪽 방향의 힘이죠. 그 다음에 중력, 요 두 힘이 평형을 이룰 때가 이제 속력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새로운 기준점으로 잡았어요. 기준점으로 잡았다는 거는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인, 높이가 0인 지점을 잡은 거고요. 따라서 늘어나는 길이가 x인 순간하고 원래 길이인 순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썼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길이가 x일 때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제곱,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는 대상은 AB를 하나로 묶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AB 전체의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A와 B의 질량의 합을 M으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A만 변하기 때문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 경우하고 이 경우 모두 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래 길이가 되었을 때는 변형된 길이가 없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 원래 길이로 돌아왔을 때는 또 순간적으로 멈추게 되니까 운동 에너지도 0이고요. 따라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A의 경우만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X는 우리가 임의로 잡은 거기 때문에 요 평형식으로부터 문제에서 주어진 K하고 mg 형태로 이제 X를 소거해서 식을 정리했더니 최대 속력이 이렇게 나온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마지막 문제 39번 문제는요, 우리 학습지 25쪽에 있고 풀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풀이했던 부분의 영상을 링크를 걸어서 댓글에다가 연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련 기출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